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경제 부진으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돌연 국내외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면서 경제 살리기 행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이 대만 포위 훈련을 벌인 날이기도 해서 국가 안보하고 경제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잘못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비판이 쏟아집니다. 시진핑의 이 가을짓자 걸음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4일자 지면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대만 포위 훈련이 시작된 날인 23일 산둥성의 진안시에서 해외 투자자들과 중국 안팎 경제계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심포지움에 참석해서 중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을 강화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 중국식 현대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념적 개념과 제도적 결함을 단호히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 지향적이고 문제 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뿌리 깊은 제도적 장애물과 구조적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개혁은 발전의 원동력이라 그러면서 중국의 기본 경제 체제를 유지해야 하며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시 주석이 날 발언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 지도자들이 새로운 개혁 의제를 마련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7월에 주요 공산당 회의인 3중 전회를 앞두고 중국 최고 지도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메시지 가운데 가장 친기업적인 메시지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시 주석은 결국 중국의 발전 방향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에 매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 당장 앞에 닥친 경제 회생에 최우선을 두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시 주석은 이렇게 경제 회생을 위해서 중국식 현대화의 진전을 방해하는 이념적 개념과 제도적 결함을 단호히 제거하겠다. 이렇게 역설을 한 겁니다. 자, 시 주석의 이런 언급은 한마디로 현재의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도 시장 경제 체제를 수용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이 해외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는 발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와 관련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인 중국은 1분기에 5.3%의 기대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거센 역풍에 직면해 있다 그러면서 장기화한 부동산 경기 침체, 고질적인 내수 부진, 지방정부 부채 증가, 높아지는 무역 장벽,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 등이 중국의 회복과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중국은 더 많은 외부 압력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연간 성장률 목표인 약 5%와 장기 목표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기술 억제 목록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산업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로 전기자동차라든지 리튬 이온 배터리, 태양광 패널을 포함한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데다가 중국 수출의 두 번째로 큰 대상인 유럽연합마저도 중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중국 경제가 갈 길이 구만리인데 시진핑의 발목을 잡는 방해 요소들이 줄줄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진핑 앞에 연이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시진핑의 마음을 급하게 만들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연고로 대만 포위 훈련을 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위기 상황을 조성해 놓은 상황에서 돌연 국내외의 경제인들을 만나서 경제 활성화를 말하는 이중적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앞뒤도 안 보고 무조건 안보가 최우선 정책임을 내세웠던 시진핑 주석이 왜 갑자기 이렇게 경제 우선 정책 카드를 꺼내든 것일까요? 그것도 대만 포위 훈련을 하면서 대만 해협을 초긴장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당일 국내외 경제인들 붙잡고 중국 경제의 미래를 믿어달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두고 덩샤오핑 장점인 후진타오 등과는 다르게 3기 집권에도 이렇다 할 경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시진핑의 고민을 방증하는 장면이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사실 시진핑 입장에서는 안보와 경제 이 두 가지 모두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카드들입니다. 그럼에도 시진핑이 생각하는 안보와 경제 이 두 카드에는 분명한 제한점이 이 시진핑의 뇌리에는 그어져 있습니다. 경제가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경제 성장이 중국 인민의 사회적 자유의식을 키우는 지점까지 도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분명한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은 덩샤오핑의 경제우선 정책이 한마디로 인민사회주의하고는 결코 병립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당한 경제성장은 유지를 하더라도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까지 불러오는 그런 개방적 경제성장은 하지 않는다. 이런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중국 인민의 부가 모두가 공평한 수준에서의 수준만 이룩하면 되지 서구 사회와 같이 자본이 사회를 이끄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본이 국가를 이끌게 되고 이는 공산주의가 설 자리를 잃게 만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결국 중국 사회의 미래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중국 인민이 아니고 공산당의 영원한 집권이고 경제는 그런 목표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부수적 요소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시진핑의 경제사상입니다. 사실 시진핑이 공동부유 개념을 꺼내든 것도 개념상으로 보면 모두가 잘 사는 사회, 그러니까 샤오캉 사회 건설을 통해서 이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부유 개념에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사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진핑 사상의 핵심이 바로 공산당이 주도하는 사회라는 겁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흔히 말하는 중산층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당의 권력을 넘어서는 어떠한 존재도 용납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IT 회사들이 세계적으로 커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칫 공산당의 권력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시진핑 사상이 중국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경제가 살아 숨쉴 틈이 없습니다. 이는 당연히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잘 살고 싶은 욕구마저도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의식이 중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으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진짜 놓친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의 수많은 인민들이 이미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경제를 맛본 사람들이고 또 수많은 청년들이 자유세계를 경험한 이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불만은 다른 게 아니고요. 그저 잘 살고 싶다 하는 소박한 마음입니다. 그런 의식은 어떠한 강압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의식이 지금 중국 사회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을 보면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다간 자칫 천안문 사태와 같은 엄청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드디어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 지도부가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중국이 다시 경제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른바 공부론이 아니라 선부론으로 전환해야 하는 겁니다. 공산당의 안위가 우선이 아니라 중국 인민의 삶이 우선되는 정책을 펼쳐야만 되는 겁니다. 그 길 말고는 중국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국가 안보를 내세울수록 서구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디커플링을 당하는 신세가 될 겁니다. 또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내세울수록 중국의 경제는 후퇴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번 대만 포위훈련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대만과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시진핑은 대만 포위 작전을 강행했습니다. 그렇다고 대만이 겁을 먹고 고개를 숙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남습니다. 대만 포위훈련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또 무엇을 위한 작전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 때문에 글로벌 경제인들로부터 탈중국을 해야만 되는 이유를 또 하나 만들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진핑 주석이 진짜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래 독재자들이 갖는 공통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최고이고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면 온 우주가 그대로 돌아가게 돼 있다 하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안보, 그러니까 시진핑 독재를 강력하게 추동하면 경제도 자신이 지시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는 대단한 착각이자 오만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은 결코 녹록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마도 시진핑은 모르겠지만 허리펑 부주석 정도는 지금 중국 경제가 얼마나 병들었고 또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 알 것입니다. 22일 관영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경제 실무를 총괄하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는 전날 베이징에서 지방 금융 간부들을 모아서 연 회의에서 지금 부동산 리스크와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지방 중소금융기관 리스크 등이 서로 교직된 리스크에 대한 엄정한 방지, 통제를 잘 해내야 된다 그러면서 지방금융조직관리와 중소금융기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허리펑이 이날 발언은 그동안에 중국의 고위층들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실제적인 고백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이 시진핑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은 22일 중국 번영 엔진은 정체된 상태다. 그러면서 시 주석 치하 중국 경제 성장률은 1980년대 이후 최저이고 무엇보다 부동산 위기로 가계가 망가졌고 증시가 폭락했으며 노동자 임금은 대폭 삭감돼서 민심이 흉흉하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1989년에 천안문 그러니까天安문 민주화 시위에 대한 유혈 진압으로 민심이 극도로 좋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경제 발전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수습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기에 접어든 시진핑 체제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진단입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중국 2022년 10월 20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이후에 국가안보를 우선시하면서 이를 계기로 감시와 통제 수준을 대폭 높이는 상황도 중국인들이 큰 불만을 사는 대목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이징 심리학자인 줄리 저우는 중국에서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수가 심하게 증가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혁개방 시기를 지나면서 두 자릿수 성장을 맛보며 살아왔던 중국인들이 시 주석 집권 이후 오히려 몰락해가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다시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면서도 대만 사태를 일으키는 걸 보면서 아마도 엄청난 실망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중국입니다. 과연 시진핑의 갈짓자 걸음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